주말에 SK 하이닉스를 봐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올랐다 내렸다가 아닙니다. 주말 동안 시장이 다시 계상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HBM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메모리 부족도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주에는 애플까지 메모리 가격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스마트폰 가격 얘기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메모리 부족이 이제 소비자 제품 가격까지 밀고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를 가격 얘기 없이 돈의 흐름과 다음 주에 봐야 할 포인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SK 하이닉스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는 단순히 주가가 강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에 12단 HBM 포위 샘플을 보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또 HBM 뉴스네. 엔비디아랑 연결되는 거네. 좋은 뉴스네. 맞습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HBM 포위는 단순히 다음 세대 메모리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받는 프리미엄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쪽 공급망에서 하이닉스의 위치가 강하다는 건 시장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하이닉스가 HBM3E에서 잘했다. 엔비디아 수혜를 받았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잘하는 건 알겠는데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이길 수 있느냐? HBM4E, 그 다음 HBM5까지 가도 이 리더십이 유지되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단 HBM4E 샘플 출하는 그냥 샘플 보냈다는 뉴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고객사가 누군지, 검증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전력 효율이 실제 고객사 요구를 맞추는지, 속도가 경쟁사보다 얼마나 앞서는지, 양산 일정이 밀리지 않는지, 이걸 시장이 주말 동안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HBM은 뉴스가 한 번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샘플, 검증, 고객사 승인, 양산, 실제 공급, 실적 반영, 이 순서로 돈이 따라붙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시험받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강했던 것도 하이닉스한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뛰었다는 건 미국 시장이 다시 메모리 쪽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AI 반도체 전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고요. 마이크론이 오르면 D램, 낸드, HBM 같은 메모리 자체가 다시 부각됩니다. 여기서 하이닉스는 가장 직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미 시장의 인정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정말 더 가는 건가? AI 서버 수요가 계속 부족한 건가? 그럼 하이닉스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흐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더 흥미로운 건 애플입니다. 애플이 메모리와 저장 장치 비용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서버에서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칩에 HBM이 필요하고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소비자 제품 회사까지 메모리 비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조금 다른 신호입니다. 메모리 부족이 서버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PC, 스토리지, 소비자 전자제품까지 영향을 주는 단계로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이닉스에 왜 중요하냐? 메모리 회사는 가격이 움직일 때 이익이 크게 변합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수요가 조금만 공급을 앞서도 가격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예전 메모리 사이클은 스마트폰 많이 팔리고 PC 많이 팔리고 서버 교체 수요 나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AI 데이터 센터가 붙었습니다.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특히 추론이 늘어날수록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이닉스를 예전 메모리 사이클주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HBM이라는 구조 자체가 회사의 체질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일반 D램은 사이클이 강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공급이 늘면 가격이 꺾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회사를 항상 조심스럽게 평가했습니다. 싸 보이는데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잘 안 줬습니다. 언젠가 다시 공급 과잉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D램입니다. 그런데 HBM은 일반 D램과 다릅니다. 고객사와 장기 계약이 붙고요. 기술 난이도가 높고요. 수율 관리가 어렵고요. 패키징과 생산 능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범용 메모리보다 가격과 마진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를 다시 계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좋다는 이야기와 아무 자리에서나 편하게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말에 이 종목을 볼 때 제일 위험한 생각은 이겁니다. HBM 좋다. 엔비디아 공급망이다. 마이크론도 올랐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계속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시장도 이 좋은 이야기를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했던 이유도 그 기대감이 먼저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뉴스가 나오느냐보다 그 좋은 뉴스가 다음 실적과 다음 세대 공급으로 이어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 시장이 하이닉스를 다시 계산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HBM4E 검증입니다. 하이닉스가 12단 HBM4E 샘플을 보냈다는 건 분명히 강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샘플은 시작입니다. 진짜 돈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고 양산 일정이 잡히고 실제 공급이 확정될 때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하이닉스가 HBM4E에서 기술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에서 시장이 볼 건 단순 매출이 아닙니다. D램 가격이 얼마나 강한지, HBM 공급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서버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버티는지, 낸드 가격도 같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얼마나 세게 주는지 이걸 볼 겁니다.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과 강한 가이던스를 같이 주면 하이닉스에도 바로 기대가 붙습니다. 반대로 실적은 좋아도 가이던스에서 조금이라도 조심스러운 말이 나오면 이미 많이 오른 메모리주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쪽입니다.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은 결국 엔비디아와 연결돼 있습니다. AI 칩이 계속 팔리고요. 차세대 플랫폼이 예정대로 가고요. HBM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하이닉스에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시장은 세부적으로 봅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잘 팔리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세대의 칩에 어떤 HBM이 들어가느냐, 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얼마나 따라오느냐, 고객사가 공급사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현재 잘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의 차이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재평가 기대감이 큽니다. HBM에서 따라잡을 수 있느냐,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와 패키징까지 묶어서 다시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쪽입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이미 검증된 HBM 강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이닉스에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따라잡을 수 있느냐를 묻고요. 하이닉스에게는 계속 앞서갈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가격을 움직이고 하이닉스는 유지력과 확장성이 가격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말 하이닉스 대본에서는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누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단순합니다. 두 회사는 지금 시장에서 받는 질문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재평가입니다. 하이닉스는 프리미엄 유지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에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인정받은 HBM 프리미엄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싸움입니다. 하이닉스를 볼 때는 이 프리미엄이 꺾이는 신호가 있는지 아니면 더 강해지는 신호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받는 프리미엄은 HBM 공급 안정성입니다. HBM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칩을 높게 쌓아야 하고요. 발열을 잡아야 하고요. 전력 효율을 맞춰야 하고요. 고객사가 원하는 속도와 수율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확보해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고 해도 HBM을 못 만들면 수혜를 못 받습니다. 하이닉스는 이 어려운 부분에서 먼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이닉스를 높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주말에 꼭 봐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오른 기대감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사랑받은 종목입니다. HBM 기대감이 가격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못 가는 순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그 좋은 뉴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헷갈립니다. 뉴스는 좋은데 왜 못 가지? 그럼 끝난 건가?
아닙니다.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시장이 다음 숫자를 기다리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기대감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확인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론도 HBM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한 회사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사는 항상 다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계속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지금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있는 동안은 강합니다. 하지만 경쟁사가 따라오는 속도가 빨라지면 시장은 바로 계산을 바꿉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 뉴스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 확대입니다. 하이닉스는 AI 수요에 맞춰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가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은 부족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급이 너무 빨리 들면 시장은 다시 걱정합니다. 혹시 나중에 가격이 꺾이는 거 아니냐?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게 메모리주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공급을 늘리되 고객사 계약과 수요 확신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만든다는 뉴스보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가격으로 얼마나 오래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말 동안 우리가 봐야 할 건 하이닉스의 방향 자체가 약해졌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방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고요. 엔비디아 생태계도 아직 강합니다. 마이크론 급등이 보여준 것처럼 미국 시장도 메모리 쪽을 다시 사고 있습니다. 애플까지 메모리 비용 부담을 말할 정도면 메모리 부족은 특정 서버 시장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은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좋게 보되 막연하게 보면 안 됩니다.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주 하이닉스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마이크론 실적 전후 분위기입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하이닉스에도 메모리 재평가 기대가 붙습니다. 특히 D램 가격, HBM 수요, 서버 메모리 부족,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강하면 하이닉스의 스토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마이크론이 이미 많이 오른 기대를 못 맞추면 하이닉스도 단기 매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하이닉스 자체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 실적과 시장 반응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강하면 하이닉스 스토리는 계속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칩을 더 밀고 있는지, 추론 수요가 얼마나 커지는지, 차세대 플랫폼 일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HBM 세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요즘 AI 시장은 훈련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론이 커지면서 메모리 수요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모델을 돌릴 때마다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오고 처리해야 하니까 메모리 대역폭이 중요해집니다. 이건 하이닉스한테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삼성전자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강해지면 반도체 대형주 전체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면 하이닉스 프리미엄에는 단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적이라기보다 시장이 HBM판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 보여주는 비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반도체 수급이 넓어지는지 아니면 하이닉스 프리미엄이 일부 분산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건 기관과 외국인의 돈입니다. 하이닉스는 개인 매수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AI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한국 주식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마이크론과의 비교, 삼성전자 경쟁, 달러 기준 수익률, 원달러 환율, 글로벌 반도체 ETF 자금 이걸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도 강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쉽게 꺾이면 안 됩니다. 기관도 단기 차익 실현만 하는지 눌림에서 다시 담는지 봐야 합니다. 환율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수출 기업입니다. 원화 약세가 실적에 일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너무 불안하면 매수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원화가 약하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이닉스가 강하려면 반도체 뉴스만 좋아서는 부족합니다. 환율이 너무 튀지 않아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 하이닉스 수급은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갑자기 튀고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을 같이 줄이면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말에 HBM만 보면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에서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사이클은 HBM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D램, 낸드, 기업용 스토리지, 서버 메모리, AI 데이터 센터,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메모리 부족 이야기가 커진 건 HBM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도 필요하고요.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요. 일반 서버 메모리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애플이 가격 부담을 말한 것도 이 흐름이 소비자 제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이닉스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전체 가격 구조의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도 메모리주를 완전히 비싸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메모리 회사들의 이익은 크게 좋아지고 있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다른 AI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업보다 낮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아직도 메모리 사이클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나쁠 때는 가격이 무너지는 산업, 이 기억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진짜 더 큰 재평가를 받으려면 이번 사이클이 예전보다 더 오래 간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장기 고객 계약, HBM 세대 전환, 그리고 AI 추론 수요입니다. 주말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상방 스토리가 아직 더 강합니다. HBM 리더십이 살아있고요. 마이크론 급등이 메모리 재평가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애플의 가격 부담 발언은 메모리 부족이 서버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의 위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많이 오른 기대감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무작정 따라가는 장이라기보다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장에 가깝습니다. 하이닉스가 쉬더라도 HBM 스토리가 꺾인 게 아니라면 눌림 이후 다시 수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외국인이 빠지고 마이크론 실적 이후 메모리주가 흔들리면 단기 과열 해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말에 너무 흥분해서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진입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분명히 강한 회사입니다. HBM에서 시장의 인정을 받았고요. AI 메모리 사이클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일수록 사람들이 몰릴 때는 위에서 흔들림도 강합니다. 주말 동안 좋은 뉴스만 보고 월요일 아침에 무작정 따라가면 갭이 뜬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 밀린다고 해서 바로 끝났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단기 테마가 아니라 HBM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같이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시초보다 수급과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하이닉스를 볼 때는 가격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이 살아있는지, 엔비디아가 반도체 분위기를 지켜주는지,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지, 외국인이 계속 담는지, 기관이 차익 실현으로만 나오는지, 환율이 외국인 매수를 막지 않는지, 그리고 장비주와 후공정까지 돈이 번지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한데 장비주와 후공정이 같이 살아나면 반도체 돈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이닉스만 강하고 주변이 죽으면 그건 조금 좁은 장입니다. 좁은 장은 강할 때는 세지만 흔들릴 때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가장 좋은 흐름은 월요일에 바로 급하게만 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눌림이 나오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아주는 흐름이 더 좋습니다. 주말 동안 기대감이 커져서 월요일 아침에 너무 뜨면 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리는 자리에서 수급이 다시 붙으면 그건 HBM 스토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뉴스 보고 하루 치고 빠지는 종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마이크론 실적, 메모리 가격,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삼성전자 경쟁 구도까지 같이 보는 종목입니다. 반대로 제일 피해야 할 흐름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커뮤니티도 좋고요. 마이크론 이야기도 많고요. HBM 뉴스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열리면 외국인이 붙지 않습니다.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못 버팁니다.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미국 메모리주가 흔들립니다. 환율도 위로 튑니다. 이러면 좋은 뉴스가 있어도 단기 매물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이닉스 스토리가 끝났다기보다 너무 빨리 앞서간 기대감을 한번 식히는
있는 장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말에 이런 종목 혼자 정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SK 하이닉스 하나만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봐야 하고요. 마이크론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의 HBM 경쟁도 봐야 하고요. 환율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봐야 하고요.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HBM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월요일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 뉴스에 돈이 붙는지 봐야 하고요. 눌림이 나와도 그게 이탈인지 매물 소화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주말 동안 이런 흐름을 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하이닉스 오른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HBM 포이 샘플 뉴스가 실제 고객사 검증과 공급 기대감으로 이어지는지,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재평가를 더 키우는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오는 속도가 부담이 되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붙는지, 그리고 하이닉스 이후 돈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이런 흐름을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도 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장 대응 기준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표,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매매 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흐름 정리, 그리고 하이닉스 이후 돈이 번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후보군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건 언제 오른다, 언제 내린다, 여기서 사면 수익 난다 이런 걸 써둔 자료가 아닙니다. 주말 동안 어떤 뉴스를 봐야 하는지, 월요일장에서 어떤 수급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이닉스가 쉬어도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이걸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한 기준표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불안한 분, HBM 뉴스가 진짜인지 이미 반영된 건지 헷갈리는 분, 마이크론 실적이 하이닉스에 왜 중요한지 알고 싶은 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이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은 분, 반도체 장비주와 후공정 순환매를 계속 놓치셨던 분,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분위기만 보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료를 받아두시면 주말 동안 훨씬 차분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전략 노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 안내와 함께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도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좋다, 나쁘다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HBM 프리미엄이 유지되는지, 마이크론 실적이 메모리 재평가를 더 밀어주는지, 엔비디아 공급망이 계속 강한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경쟁이 어느 정도 부담인지, 그리고 하이닉스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이걸 미리 정리해두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단순 메모리주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병목을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대가 들어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흥분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요일에는 분위기보다 수급입니다. 뉴스보다 검증입니다. 하이닉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만든 돈의 흐름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 주말 흐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전략 노트 남겨주시면 월요일장에서 봐야 할 하이닉스 수급과 다음 순환매 후보군도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